감사 속계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승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도시주택국 처음 저희 오늘 행정감사 하는데 뭐든 다 국이 다 중요하긴 뭐 다 역할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선관위에서는 도시주택국이 가장 먼저 하잖아요. 모든 출발이나 시작은. 그러니까 예, 우리 평택시의 도시의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를 어떻게 구축하고 또 계획하고 개발하고 실제 또 개별 뭐 주택이 그 아파트가 됐든 뭐 주택이나 상업 상가 시설 또 우리 또 토지에 대한 관리 뭐 이런 것들을 전담하는 국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들이 좀 다른 또 측면에서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는 도시주택국이 가장 어떻게 보면 선임국이다 선관위에서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민원도 많고 또 실질적인 어려움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저도 뭐 현장에서도 보면 고충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시라고 하는 게 모든 도시들이 예전에는 사실 뭐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나 또 뭐 교류라든가 상호 비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제한적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도시들이 각각의 경쟁력들을 확보를 해야 되고 각자의 자기 특성들을 갖지 않고는 도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이제는 우리 국내 뭐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의 도시와의 경쟁만이 아니라 50만 특례시고 뭐 100만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세계적인 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사실은 지금의 그림이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보장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오신 노력들이 우리가 뭐 잘못했다 이런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만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도 뭐 지적은 해야 되고 또 개선해 나가야 되지만 가장 큰 부분은 우리가 그런 한 경쟁력이 있고 지속성이 있는 도시로 가기 위한 것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우리가 뭐 그 그림도 그려가야 되고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또 그동안에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평가를 통해서 새롭게 계획들을 수정할 부분들은 수정하고 또 고쳐나갈 것들은 고쳐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지난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지난 정부에서는 사실 조직을 확대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막아놨고 또 인건비도 총액 인건비로 해서 막아놨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많았는데 향후에 이제 어떻게 좀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다른 데 50만 넘고 이제 100만 이렇게 되는 데들 보면 도시 주택국이 도시국과 주택국으로 두 개의 국으로 나눠져 있는 곳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대도시들은 대부분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보면 제가 봐도 건축 허가권만 봐도 그래요. 건축을 허가하는 것과 이 각각의 개발 행위를 허가하는 것이 사실 성격적으로 같은 측면도 있지만 굉장히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개별 허가는 도시 계획이나 도시 개발 쪽하고 사실은 밀접한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도시 계획 그림 속에서 개발 행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조직을 또 짜다 보니까 뭐 이 한정된 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인구가 어느 정도 되고 규모가 큰 데들 보면 이 도시를 계획하는 부서가 따로 당연히 있고, 또 도시를 개발하는 도시개발과도 있고, 또 도시를 새롭게 조성하는 조성과도 별도로 있는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그리고 건축과 또 건축을 관리하는 과로 해서 건축과도 이렇게 나눠져 있고, 주택도 이제 일종의 이제 아파트죠. 공동주택을 정책적으로 주택 정책을 관리하는 과가 있고, 뭐 주택 관리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회의 조직의 어떤 개편이나 흐름에 따라서 이 개편들도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우리 그 조직을 담당하는 총무부서에도 의견들을 좀 주면서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그림들을 좀 잘 그려갈 수 있도록, 뭐 여기 또 자체 내에서 도시주택국 우리 과장님들이나 뭐 또 직원분들 의견들 이렇게 참고하면서 어떻게 도시를 가져가는 그림과 또 개별적인 주택과 관련된 그런 건축들, 이런 부분들이 좀 체계적이고 전문적이고 좀 특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하는 부분도 좀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조직 진단을 계속 하고 있고, 그때마다 이제 각 부서별로 그 어떻게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을 할까 이제 그런 논의가 상당히 있었는데, 말씀하셨듯이 이제 총액인건비가 이제 동결되면서 그런 논의들이 몇 년간 좀 할 수가 없었던 여건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지금 말씀하신 도시국하고 주택국도 도시 업무도 굉장히 중요하고 주택 업무도 중요하고, 이제 주택도 보면은 저희 그 우리시 인구의 뭐 60% 이상이 그 공동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문적인 관리나 이제 그 주민들 갈등 사항 관리 같은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계획도 좀 우리가 어떤 도시를 갔을 때 나는 이 도시에 살고 싶다. 그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분명히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공통된 것도 있고 다를 수 있어. 취향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담아낼 생각을 하면 욕심인 거고. 그러니까 물론 공통적으로 도시가 갖고 있는 기반 시설이나 해서 공통된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도시만이 갖고 있는 특색이 있음으로써 그것의 매력을 가지고 그 도시에 지속적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또 그것들이 더 확대 발전됨으로써 뭔가 그 거기에 유입되시는 인구분들이라든가 또는 바깥으로 유출하지 않고 거기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려고 하는 것들이 생길 거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건축도 그래요. 가서 보면 이 집이 저 집인지 번지수 안 적어놓으면 모르는 건축들이 많이 있는 곳이 과연 매력이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고요. 주택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도 가서 보면 높이 다 똑같고 언뜻 봐갖고 알 수 없는 그런 것들만 모여 있는 그 도시의 모습을 보고선 과연 거기를 당장은 모르지만 지속성을 가지고 과연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거기에는 뭐 평택이 갖고 있는 자연 지리적인 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활용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는 조직의 뭐 단기적, 중장기적 계획도 좀 잘 담아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몇 번 늘 얘기한 거지만 우리가 그 용적률에 대해서도 좀 그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진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 그 용적률을 그 사업성들을 우리가 없애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공공기여라든가 친환경이라든가 뭐 녹색이든 어떤 뭐 탄소 중립이든 어떤 부분에 속에서 공공이 우리 시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가야지, 그냥 그러면 어떤 요인을 가지고 유도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오히려 어느 정도 도시를 좀 제대로 체계적으로 계획하는 곳들이 그런 부분에 강한 용적률이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요. 거꾸로 제일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데가 서울시야. 그거에 따라서 120%뭐 인센티브를 적용해 준 거나 그냥 110%를 적용해 주는 곳이 있잖아요. 실제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난개발한 대표적인 데가 저 밑에 있는 제2의 도시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실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조금만 지나 보면 10년, 20만 년만 지나면 금방 드러나는 도시의 모습이 나는 거예요. 어떤 도시를 우리가 닮아간, 물론 그 요인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감한 결정들을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 지금 이번에도 우리 뭐 교통행정과도 고생하고 하지만 그 지구단위 계획 세워서 거기 대량 그 유통 사업 포스트코가 들어왔잖아요. 과연 거기에는 도대체 공공기관을 받아서 그걸 그렇게 해줬는지 이런 고민이 든다는 거예요. 유발되는 고통에 있어서 고통받는, 물론 거기 그것 때문에 쇼핑이나 이런 것이 혜택 받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한테 봤을 때 그럼 어떤 공공기관을 우리가 받고 그런 식으로 우리 행정적 지원이나 편의를 제공해 줬는가 문제의식이 든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살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시장님도 그렇고 의회 의장님도 그렇고 행사장에 가서 평택에는 산이 있고 뭐 도시수업 조성한다 뭐 그런 얘기 하시는데 아니 15% 16%밖에 안 되는 산이 있는 평택에 도대체 산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무슨 도시계획 조례가 있냐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평택이 31개 중에 31개 되면서 그럼 최소한 동지역의 경사도나 읍면의 경사도를 좀 차별화해서 동지역은 경사도를 12도로 좀 강화한다든가 평균 경사도도 완화시켜줬잖아요. 2016년도인가. 네. 강화시켜야 될 부분들. 생태 등급 2등급인 데는 평택이 이렇게 많습니까? 많지 않잖아. 그러면 동지역의 생태 등급 2등급은 개발에 있어서 일정하게 보존의 의지를 좀 갖는다든가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다 훼손시켜 놓은 다음에 나중에 10년 후에 그때 어떻게 회복이 가능하냐 이런 고민이 드는 거죠. 이게 전체 평택 시민들을 위한 거지 누가 이걸 뭐 특정하게 누구를 괴롭히기 위한 접근이 아니라는 거죠. 그에 따른 또 어려움은 또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건지도 고민을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런 면에서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1년도 안 남았어요. 집행부가 뭐 그럴 의지가 없다면 뭐 제가 대표 발의 모르겠어요. 의회에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의지를 갖고 좀 하겠다 저도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그다음에 공공 디자인도 이제 저번에 교육하는데 저도 가봤는데 배달의 도서관에서 우리 뭐 건축 설계 하시는 설계사 분들이나 우리 공무원 분들하고 해서 공공 디자인 진흥 계획 교육도 하시던데 그 교수님의 말씀과 우리 현실이 너무 간극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와 관련돼서 그거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우리 건축허가과도 연관돼 있는데 그 개발한 이 우리 허가 나간 거예요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위치는. 이게 도시계획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동식물 관련 시설로 해서
이게 농림지역이란 말이에요. 농림지역. 예? 이 농림지역이 저렇게 성토를 해서 개발행위 허가 나서 저거 한 거란 말이에요. 현장에 멀찌감치 가서 찍은 사진인데 저 옆에는 다 논이잖아요. 저렇게 절대 농지. 어? 이게 아니 경관적인 측면에서도 여기 보면 여기 허가 나온 게 4.5m에 4.5m. 어? 저기 한 2,000평 평균선 2,000평이 넘는단 말이에요. 저기 뭐 메타스퀘어 저 자른 건 뭐 다 아실 테고. 이게 밑에서 본 저 모습이란 말이에요. 저렇게 저게 시민들한테 여쭤봐. 아니 이렇게 평택에 이게 농림지역에 이렇게 쌓겠도록 허가를 내줘도 괜찮습니까? 하고 시민들한테 하면 과연 동의하겠냐 이거예요. 이 도시계획 이거 분과위원회 심의인데 여기 심의도 서면 심의, 서면 심의. 근데 그분들이 봤을 때 이거 뭐 농림지역에 해당되는 시설을 하니까 이거 별거 아니다라고 볼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 자세히 보면 이 성토 높이나 위치나 이런 걸 보면 거기는 또 자동차 전용 도로란 말이에요. 외곽도로. 거기에 곡선이라고. 그리고 거기는 원래 70km지만 실제로 달리는 속도는 80km, 90km를 달린다고. 좀 휘어진 지점이잖아요. 저 지점. 저 파란 색깔 옆에란 말이죠. 저렇게 휘어지는 지점에 점용 허가를 받아서 저기서 진출입을 허가를 해준다라고 하면 교통 정체가 될 수도 있고 또 심지어 더 나가면 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이잖아요. 뭐 옛날에 내준 게 아니에요. 23년도에 심의해갖고 24년도부터 한 거라고 작년도부터. 이게 나무 자른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게 개발행위 현장의 하나의 단적인 예이지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일일이 다 현장 사진들 찍은 것들 뭐 오늘 띄우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떤 도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고민, 경관의 측면에서 고민, 안전의 측면에서 고민, 주변의 농지와 이런 것 속에서의 부분, 이게 가능한 건가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가능하면 나머지 그럼 다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허가 들어오면 그 옆에 만약에 이거와 동일한 허가가 들어오면 안 해줄 이유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다 해줄 거냐고 묻는 거야. 아니 해줘도 문제가 없냐는 거지. 아니 그게 평택시 도시계획의 그림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게 시장님 공약이고 시장님이 그리는 평택시의 모습이냐는 거지. 아니 궁금한 거예요. 뭐 저게 적법하게 문제가 없어서 내줬으면 그럼 저 옆에도 저렇게 해도 괜찮은 거고 다 이렇게 저렇게 가져가는 게 평택시의 도시계획 그림이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쨌든 시민을 받은 거니까. 저 신국리 지금 말씀하신 저 사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저희가 서면 심의를 했던 사유는 이제 그때 코로나 시국이어서 저희가 이제 대면 심의하고 서면 심의하고 이제 구분을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그때 다른 사안들도 이제 서면 심의를 했었고, 근데 다만 좀 안타까운 게 그때 좀 더 이제 좀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은 계속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메타세카이어 제거된 부분이나 이제 그것도 지금 이제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송옥도 협의를 거쳐서 그 메타세카이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로 조명 허가를 다 협의를 끝내고 이제 접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 이제 이 추후도 이제 앞으로 말씀하셨듯이 이제 저 도로 조명이 이제 뭐 소흥국도 인허가 사항이지만은 그 국도에 접해서 아니면 그 농림 지역의 다른 토지보다 이제 성토가 과도하게 된다거나 하는 거는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주위 환경을 좀 크게 해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지역이 저 지역에 좀 떨어진 곳이 원평, 신평 우리 도시개발 하려고 했던 곳이란 말이죠.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예. 그러면 도시를 개발하는 곳에 인접한 곳에 저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또 다른 이제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뭐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보완했으면 좋겠다. 진출입 문제도 그렇고 안전에 이제 부분에 대한 조치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부터 또그 주변 농지에 대해서도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좀 종합적으로 왜냐하면 저게 그냥 이번에 우리가 넘어가면 끝날 문제가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지금 완공된 것도 아니잖아.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더 추가적으로 또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사전에 좀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도 전반적인 거에 대한 고민인데 여기 민원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 생산 관리나 보존 관리를 계획 관리를 해달라는 집단 민원이 많잖아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두 가지 가장 큰 이유 제가 듣고 봤을 때 두 가지일 것 같아. 하나는 건폐율이 달라지죠. 용적률이 달라지나? 40%로 용적률이 달라지잖아. 20%에서. 또 하나는 그 할 수 있는 건축 행위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자연 녹지는 그거는 그대로 20%잖아. 네, 그럼 할 수 있는 거는 제한이 별로 없죠. 묶어놓은 게 별로 없잖아요. 자연 녹지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그러니까 나는 실제 읍면 지역에 가서 보면 계획 관리라고 40% 전원대 가 보면 이게 40%를 지은 건지 헷갈릴 정도로 빡빡한 느낌이 들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역설적인 거잖아요. 오히려 읍면이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져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오히려 도심 지역이 상대적으로 좀 빡빡한 게 맞는데 반대라 관리적 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용도는 좀 풀어주되 그 20%인 거는 20%를 오히려 지키는 게 우리 평택시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그런 이런 집단 민원의 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고 왜냐하면 옆에는 장사할 수 있는 걸 지을 수 있는데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나는 저기라 못 져. 그냥 그런 부분에 당연히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제가 뭐 어떤 방법이 있다라고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속에서 적절하게 난개발되지 않도록 20% 선에서 짓게 하되 지을 수 있는 용도는 좀 풀어줄 수 있는 피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도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고민이 들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 농업진흥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아니 저희가- 농업진흥구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보존이나 생산관리 주로 여기 보면 네. 보존이나 생산관리를 계획관리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많단 말이에요. 아니 네. 농림지역에서 어떻게 저기 가? 그건 안 되지.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그거 아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오히려 용적률이나 이런 측면에서 건폐율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20%만 짓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용도를 쓰는 데 있어서는 조금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답을 달라는 게 아니라 좀 검토할 필요는 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이제 그 그러니까 그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허용 용도가 있고 도시 조례를 이제 통해서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대부분 이제 그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조례의 범위를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있는지는 추가로 검토해서 조례에 추가 반영이 가능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 도시지역으로 좀 해서 일정 부분을 자연녹지로 그럼 오히려 변경하는 방식으로 하는 부분도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이제 그 도시계획 재정비하면서 도시적 확장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포승 지역이나 일부 이제 도시적 확장에 대한 이제 그동안 민원이 있던 지역들 중에 이제 도시적 확장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 지역들은 이번에 관리계획 재정비하면서 도시적 추가 편입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언벽 관련돼서는 다른 의원님 하신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저 평택시 경관계 아까 저 이승용 의원님도 저번에 저 경관 아카데미 아마 거기 그 배달의 저수지에서 가서 했을 때 오후에 가셨나 봐요. 저는 전반전에 가서 1시간 정도 들었는데 경관계 재정비가 올해 저 5개년마다 재수립해 갖고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진입면에 그 조형물 설치한 거 뭐 우선은 다를 수는 있어도 제가 그것 좀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의 도시 경관 뭐 이게 도시를 상징하는 조형물 경관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그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설치를 했고요. 그 진입관문 경관 개선 사업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오산에 거 보셨죠? 오산 해놓은 거 오산에 거는 입구에 오산에 경관 조명 해놓은 거 못 보셨어요? 오산권 못 봤습니다. 나가는 때는 오산께 보이고 들어오면서는 저희께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좀 아쉬운 게 오산의 인구가 24만 6천 명 해갖고 한 25만 명을 넘지가 않고 저희는 64만을 넘기는 도시의 그 비교를 해도 저희가 인구가 훨씬 많은데 오산은 큰 LED 전광판을 해갖고 실시간으로 막 뉴스도 보내주고 뭐 기후 환경에 따라서 뭐가 뭐 미세먼지가 많다 이런 것도 막 해주는데 저희 거를 그 두 개를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저희도 옛날에 그 조그만 거 해놓은 조그만 조형물에서 많이 발전해갖고 정말 엄청 이제는 새로운 걸로 하긴 했는데 100만 특례시를 바라보는 평택시가 좀 오산한테 밀리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 좋고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산은 LED 전광판을 딱 입구에다 크게 해갖고 전광판에 뭐 인구 몇 명 실시간으로 이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AI 시대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정말로 사람들이 뭐든지 해도 그냥 이런 구태연하게 옛 것을 상징하는 것도 좋지만 뭐 새로운 거 앞을 내다보고 이제 앞으로 평택의 발전 뭐 2040도 있고 그러잖아요. 앞 10년, 20년 후를 내다볼 때는 저희도 조금 더 좀 아쉬운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저희가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그런 게 들었고 이 경관 뭐 5년마다 재수립하는 것도 맨날 하시는 용역을 뭐 똑같은 데다 또 주시나요 항상? 아닙니다. 그 발주할 때마다 이제 공개 경쟁을 해서 입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제가 그 교육을 경관 아카데미라고 해갖고 평택의 경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교수님 얘기가 눈의 도시, 기억의 도시, 정겨운 도시만 다 끝난다는 거예요. 눈으로 봐갖고 행복한 도시, 아름다운 환경이 보여지고 기억의 도시는 명확하게 이 도시가 여기에 오니까 이게 생각난다. 그런 게 이제는 그런 거를 심어줘야 되고 정겨운 도시는 이제 뭐 주민들이 삶과 같이 어우러지면서
뭐 따뜻함이 느껴지는 도시를 하는 게 경관이면서 평택의 경관은 평택답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참 마음에 들어와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경관 계획 재정비 할 때도 뭐 사실 옛날에 5년 전에 했던 거나 지금 새로 시작해도 또 변함이 없지 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 좀 트렌드에 맞게 지금 시대가 변하는 거에 맞게 지금 경관적인 뭐 이런 재정비를 하거나 이럴 때도 그런 거에 맞춰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거기에서 제가 진이 거는 그래서 제가 더불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진이하고 너무 진위 거는 저희가 이제 그 저희 진위 관문이라고 해서 진위만 용역을 한 게 아니고 이제 저희가 10개소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이제 진위만 선제적으로 사업을 한 거고요. 그리고 경관계획은 이제 법정계획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지만은 작년에 저희가 그 경관자원 기초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있는 그 이제 그 우수한 경관자원들을 전수 다 조사를 했었고요. 이제 이번에 이제 경관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면서 이 그 우수한 경관자원을 어떻게 연계를 시키고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고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강 저 안성천이나 그 진이천 그 강을 이용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계획도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게 뭐 해마다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 형식상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시가 변하고 경관이 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우리 시는 뭐 도농복합도시로 여러 가지 여기저기 가보면은 환경이나 모든 면에서 거기 눈에 좋은 환경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제가 하나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요새는 도시개발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개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재해 대책법이라고 해갖고 이제 우수 유출 뭐 저감 대책 그런 시설을 많이 이제는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평택시의 그런 설치는 하고 있나요? 예, 저희가 그 각 이제 도시개발 사업 지구별로 그 재해성 평가를 한다든가 해서 이제 저희가 저류지를 거기에 맞게 저류지를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류지 기능은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많은 비가 왔을 때 그 방류 속도를 좀 늦추고 하는 기능인데 저류지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택시의 관내 유수지 한 38개 정도가 되죠. 네. 38개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 그 시설로서 돼 있는 게 대부분 없는 거고 이제 하나 예로 보면은 항상 손남아 의원님도 항상 말씀하신 세계 지하차도 침수나 이런 거 보면은 제대로 그 장치 같은 게 설치가 제대로 안 돼 갖고 이게 제대로 유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넘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희 38개 유수지에 그런 뭐 저감 시설을 설치하는 거는 어떻게? 저류지 자체가 이제 그 저감 시설 역할을 하는 거고요. 세교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지하차도에 유입되는 물은 이제 그 강제 배수를 시켜서 펌프로 해서 시키고 하는데 거기 위치 자체가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은 저쪽에 이제 그 도일천이 하상 수위가 높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은 그 물이 유입이 되면은 이제 지하차도 제일 낮은 지하차도로 이제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이제 그쪽에 그 차수벽도 추가로 설치를 했고요. 그 작년에 피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거기 그 이쪽에 이제 그 강제 배수시키는 시설도 설치를 해서 작년 같은 피해가 좀 반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침수에 대한 대비를 그 재발되지 않도록 좀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제는 앞으로 지금 우기가 다가오고 지금 장마가 시작됐어요. 전부 다 평택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그거에도 철저히 신경을 써주시고 유수지 관리에 항상 안전을 기해 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네, 이관우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희 의원께서 얘기했던 우리 우수유출 저감 장치 시설이죠. 쉽게 말하면 저리주에 대한 부분. 우리 먼저번에도 우리가 세계어 지하차도가 이렇게 잠겼을 때도 그 주변에 저리주가 좀 존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저리주로 모였던 수위가 어느 쪽으로 실은 어느 정도 그 수위가 좀 저장이 됐는지 그 수위에 대한 저감, 그러니까 수위 측량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장비들이 있습니까? 조리 시설에 지금? 일단은 그 경부철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서측, 동측에는 이제 지제세교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 이제 서측으로 이제 침수가 발생을 했던 사항인데 그쪽이 이제 굉장히 그 거기가 이제 농경지인데 농경지가 그 높이 자체가 굉장히 표고가 낮습니다. 그래서 표고가 낮고 이제 저쪽에 그 도일천으로 도일천 저 상류가 이제 브레인시티가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제 유수가 몰리면서 이제 이쪽에 도달 속도가 좀 빨라지다 보니까 그 하류에서 그렇게 이제 그 침수가 발생을 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도일천 하상 준설 사업도 병행을 했고 그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차수벽이나 그 강제 배수시킬 수 있는 그 임시 배수 시설도 설치를 좀 완료를 곧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특별하게 전에는 이제 그 세교 지하차도 내에 있는 배수 펌프, 지하차도에 유입되는 물을 배수하기 위한 배수 펌프만 설치가 돼 있었는데 그 위에 농경지에는 별도로 이제 배수로 외에는 배수로를 통해서 이제 그 도일천으로 유입하는 그 기능밖에는 없었고 그거를 뭐 강제로 배수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이제 영신지구 그 재위험지구로 지정이 돼서 거기에 이제 배수 펌프장을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공공주택지구로 그 편입이 되는 바람에 그 사업이 지금 좀 지연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이거 유수지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CCTV는 우리가 이렇게 그 수위를 그 관리할 수 있지만 우리 쉽게 말해 그 수위 계측 장비하고 예경부 시설을 기본으로 우리가 갖춰줬냐 이 얘기예요. 그게 지금 갖춰져 있습니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류지에는 지금 현재 그 실시간으로 이제 그 유량을 계측할 수 있는 제가 알기로 계측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CCTV를 통해서 저류지의 상황이나 이제 그 저류 양을 육안으로 이제 관측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좀 한계에 부딪히거든요. 그러다 그런 계측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좀 설치를 해야 돼요. 지금 아마 이렇게 우리 평택 씨가 유리 저수지 도시개발로 인해서 저리저리 이렇게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계측 장비가 없다는 게 CCTV로 볼 수 있는 거는 쉽게 말하면 뭐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CCTV 틀어놓고 바라봐요. 근데 계측 장비가 있으면 미리 재난 상황을 미리 알려줄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비에 대한 우리가 설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 꼭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산 반영을 했더라도 그런 부분은 꼭 좀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침수속고 한번 설치하도록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조화법은 협의했지만 일단 저류지라는 게 기능이 그 이제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잠시 물을 좀 가두는 기능이거든요. 그 전체적인 이제 그 물 배출을 뭐 한 1시간이나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물을 저류지에서 가둬놓고 천천히 배수를 시켜서 배수되는 이 시간을 좀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사항은 그 이제 관리부서 아무튼 유지 예 그러니까 유수지에 대한 그 시설을 이관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충분히 서로 협조 이루어진 다음에 꼭 한번 이관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가 좀 질의 좀 세 가지 정도 좀 하겠습니다. 주택가장님 많이 출장도 다니시고 뭐 공동주택 관련해서 많이 애를 쓰고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 청년월세 한시 특별 사업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그거 하고 우리 그 공동주택 관리원 처우 개선, 환경 개선도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공대 지원 사업 말씀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전세 사기 피해 대책에 대한 것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작년에 조례 개정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월세 그 지원 사업에서 우리 대상자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현재 보면 청년월세가 저희가 이제 이게 지금 한시법으로 진행해 가지고 원래는 그 올해 끝나는 사업이었는데 이제 2027년까지 연계 27년까지 연장됐죠. 네, 연장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보면 현재 보면은 그 당초에 보면은 이게 우리 신청자가 적어가지고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가지고 이게 이제 아마 의회에서도 이게 작년부터 했잖아요. 24년도? 2023년부터 23년도부터 했나?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집행률 때문에 많이 이제 말씀하셨었는데 최근에는 집행률이 한 70, 8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20%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이전인데 상당히 위에서 집행률 때문에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지금 홍보도 많이 돼 있고 지금 현재 보는 더군다나 이제 예전에는 1년만 대상이 됐었는데 2년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는 상당히 많아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 저희가 올해 예산이 아마 10억 정도 돼가지고 전액 현재- 10입니까? 아닙니다. 국도비. 국비 지원이 대부분 받는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매칭 사업비는 현재 국비 50하고 도비 15% 우리 12, 35% 이렇게 매칭돼 있습니다. 이제. 예. 그 한도가 얼마나 돼요? 청년들 그 조건이 임차나 월세나 그 보증금이 지금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 돼요? 1인당 최고. 월 30만 원. 월 30만 원 네, 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2년까지 110만 2년. 원. 24개월. 근데 앞으로 지금 몇 프로 정도 지금 저 신청률이 좀 얼마나 올랐어요? 올해 신청 끝났어요? 지금 계속 계속 받고 있어요. 기간을 지금 현재 두고 보면 2025년 제가 알기로 5월인가가 마지막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신청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이 얼마나 돼요? 신청 비율이? 지금 율은 그거는 좀 이따 찾아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목적이 청년들에게 어떤 정주 여건을 좀 줄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우리 평택시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한시 사업이라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잘된 정책이다, 잘하고 있는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반이 안 된 청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주거가 안 됐을 경우에 굉장히 기본적인 거, 의식주가 기본인데 특히 주거가 안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정책이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하고 계시고 또 많이 홍보돼 주셔서 신청률이 상당히 높다고 하니까 다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27년까지 또 연장이 된다고 하니까 이게 또 더 연장될 수도 있어요. 네, 이게 또 한번 연장됐기 때문에 하여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3, 4년 하는 건데 그래도 우리 청년들한테는 이 청년이면 20 몇 세까지죠? 저희가 이제 24 만 19세에서 34세. 34세까지 이렇게 34세까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연령층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분들한테는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죠? 결혼 않고 혼자 사시는 분들. 네, 청년들 말씀. 예. 신청률이 좀 잘 돼서 우리 청년들이 평택에 지원할 수 있는 청년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몰라도 거의 100%에 가깝게 다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이 100%라면 100%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이 좀 성황리에 잘 끝낼 수 있도록. 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지금 현재 우리 올해 이제 240명 240명. 이렇게 이제 처음에 시도할 때는요. 올해 이제 신청한 건 574건이 신청해가고요. 근데 비율이 세네요. 거의 뭐 2대1 이상 되네요. 저기 부적합 받는 게 많아요. 이게 지금 현재 보면 저희가 저쪽 청년정책과에서 하는 네. 청년에서 사업이 별도로 있는데 그쪽은 좀 약합니다. 이제 보면 예. 이렇게. 근데 이쪽은 국비에서 지원되는 거다 보니까 선정이 240명 된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241명이 현재 보면 240명이 현재 적합 통보된 겁니다. 이제. 저희가 좀 이쪽은 조금 현재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50% 정도만 선정되는 이런 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은 되게 원룸이에요. 다주택 어디 뭐 다가구 주택이나 그런 거는 제한 없고요. 그냥 예. 그 지원을 해주는 건 월세로. 지원해주고. 네, 그렇습니다. 30만 원까지. 네. 보증금은 얼마예요? 보증금 같은 거 없이 그냥 그 월세로만 월세로만. 지금 했죠. 우리 공동주택 관리원 초우 개선이나 환경 개선은 이 사업은 지금 언제부터 했던 거죠? 관련 초유 개석은 그 우리 의회에서 우리 네. 의원님들이 이제 입법 발의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3년째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년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현재 보면 아파트에 있는 분들에 대한 거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지속적으로 저희는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저희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냐면은 저희가 이제 공공주택 지원 사업에 그 가점을 줍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단지들 그래서 보면 자연스럽게 처우 개선 쪽에 지원을 하는 거 있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내용 중에 사업 중에서 보면 우리 그 경비원하고 이런 분들은 이제 환경 개선 사업도 현재 보면 같이 병행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 단지 수가 391개죠. 네, 총 391개고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관리 사무소가 있는 단지는 255개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뭐 개선할 수 있는 그 시설 개선은 지금 몇 프로 정도 현재 391개로 봤을 때 몇 프로 정도 좀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뭐 1년에 뭐 20개 이하로 뭐 신청을 해서 뭐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공동주택 지원 사업 중에서 이제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집행률이 좀 떨어집니다. 예. 그 뭐 이제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 사업인데 지금 이제 새로 짓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잘 공공시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굳이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 사업들은 이제 예전에 졌던 아파트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보면 현재 한 100개 단지 정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남아 있는 단지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현재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상당히 많이 했는데 올해 지금 현재 아직까지 신청이 좀 저조해서 지금 계속 독려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2억 정도를 써야 돼가지고 끝까지 더 좀 발굴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기존 단지들 요즘 같은 경우는 신청하라고도 좀 안 들어오는 게 있어가지고 직접 찾아다니면서 없으면은 주적 받는 식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상 아파트가 몇 개 정도 돼요? 단지 수로?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는 한 150개 정도 단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보면 150개에서 한 190개 정도 이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새로 짓는 아파트가 한 1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있던 한 그 정도 아파트 정도가 해당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1년에 한 20개 이하 정도 신청을 해서 개선이 된다면은 몇 년 안에는 다 일단은 완료가 되겠네요. 앞으로 한 2, 3년 정도 2, 3년 되면은 아마 기존에 저희 있는 기존 아파트 단지는 웬만하면 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을까 예정하고 있습니다. 개선 사업이라고 하면은 지금 뭘 주로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은 그 공간이 없습니다. 이제 휴게 공간이 그 경비 노동자나 이런 분들이 없어가지고 그 아파트 단지 내에다 이제 그런 공간을 찾아가지고 이제 용도 변경을 시키면서 거기를 이제 그 리모델링 시켜주니까 그 비용을 현재 지원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노동자 휴게소를 만드는 이런 사업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노동자들 휴게 시설이 기관제 노동자들에 대한 휴게 시설이 사실 상당히 부족한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어떤 고용에 대한 이 환경이 굉장히 좀 우리 주택가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
그뿐만이 아니고 또 초우 개선도 있잖아요. 우리가 초우 개선에 대해서도 좀 많이 교육하고 입주민 단체 분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의회에서도 이거를 이제 말씀해 주셔가지고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그 교육이 있어요. 이제 그 우리 이제 종사자들. 그래서 거기다도 현재 보면은 그쪽 기관에서 직접 와서 이번에 같이 교육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잡고 이게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마다 다 관리 규약에 이 초우 개선이나 이 개선 지원에 대한 그 규약으로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규약에서 그것까지는 안 안 돼 들어가 있어요? 있고요. 안 초우 들어가 있어요. 개선도 규약에는 네, 안 돼 있어요. 규약에서는 그것까지 안 들어가 있고 저희가 이제 보면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유도하고 좋게끔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정책되어 있지 관리 규약까지는 아직 안 지도 들었습니다. 감독의 이러한 그 개선이라든지 이런 지도 항목을 넣어서 의무적으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현재 보면 저희는 이제 그 인센티브 아까 말씀드린 제도로 해서 보면은 그렇게 운영하는 단지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단기 뭐 계약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뭐 3개월, 6개월 때문에 장 1년 이상 계약하고 이런 단지들한테 저희가 이제 우리 지원 사업할 때 뭐 가점을 준다든지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인센티브식으로 이제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공동주택에서 이런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끌고 나가면은 앞으로도 개선이 잘 될 것 같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제가 자료로 다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 말씀을 하시니까 업무에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구나. 추가해서 파악할 이제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의원님들이 공동주택 그 조례 관리 조례 개선 시켜주시면서 예. 우리 우수단지 선정하는 거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올해 지금 이제 못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체적으로 아마 그것 때문에 아파트들이 또 경쟁하면서 좀 아까 말씀하시는 초우 개선부터 해서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더 추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때문에 아마 올해 아마 연말 되면 아마 시상할 것 같은데 뭐 좀 분위기는 더 좋아질 것 같다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그 같이 출장도 나가봤지만은 직접 참석해서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1시간 내에 다 풀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 그때 한번 같이 하셨어도 많이 도움이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 주시면은 뭐 행복지원단도 있긴 하지만 이분들은 이제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저희가 이게 이제 작년에 이제 구성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상당히 의욕 있게 했는데 지금 임기가 이제 이번에 이제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년을 해보니까 좀 이렇게 시행착오도 많아가지고 이제 그 동안에 했던 시행착오를 좀 근간으로 해서 이번에 새로 이제 선임할 때는 좀 더 틀리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니까 그 전에는 보면은 그냥 신청 받아가지고 하고 싶은 사람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역량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렇게 운영을 좀 고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의 1년 동안의 또 활동이나 어떤 그러한 사항들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행복지원단, 아파트 행복지원단 지금 이렇게 단지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이제 위원을 이촉을 했습니다. 아 위원 네, 그 전문가 몇 분이라고 그러셨죠? 저희가 지금 20몇 명으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요. 예. 이촉을 해서 근데 활동이 저희가 알기로는 4번인가 5번 정도를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많이 활동을 못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에 이웃분쟁 조정센터 있죠? 갈등 우리 소통방 있고 네. 이웃 조정 센터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민민 간에 또 이웃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걸 좀 조정하고 해결하는 뭐 그러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하고 같이 협조를 하신다면 좀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뭐 말씀이 있었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다시 이촉할 때는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좀 하면서 좀 더 역량 있는 분들을 좀 이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 그 전세 사기 피해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평택시에 지금 저희 꾸준히 늘고 있는 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꾸준히 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꾸준히 늘으면 안 되잖아요. 좋은 일이 아닌데. 다른 타 지역은 좀 줄고 있지 않나요? 우리 토지정보과장님도 많이 알고 계시겠네요. 좀
저희 통계 부분은 제가 이제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전세 사기 관련으로다가 이제 저희 경기도 토지정보과에서 그 공인중개사가 일선에서 이제 계약 관계부터 이제 이거를 짚고 넘어가자.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안전전세 이제 프로젝트라는 이제 사회적 그 시범 케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안전전세 관련으로다가 이제 그 가입 그 중개 관내 공인중개사들이 한 48% 지금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는 안전전세 관련으로다가 이제 계약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가 있는 거는 좀 배척을 하고 그다음에 권리관계 변동이라든가 그런 경우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임차인들한테 안내를 해주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한 60%까지를 좀 끌어올리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저희가 경기도하고 함께하는 문화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도 아마 올해 이제 그 같이 이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는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 분들하고도 많이 협조를 좀 구하고 있나요? 같이 교육도 좀 진행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안전자세 관리단을 저희가 이제 54명을 이제 의축을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구성원들은 이제 각 지회 제장님하고 뭐 임원분들 네.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관련으로다는 저희가 이제 그 전문 교육이 이제 뭐 2년에 한 번 네. 있지만은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제 그 어떻든 간에 간담회 식으로 해서 저희가 연초에 이제 그 문제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2월에 저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그와 같은 이제 간담회를 추가적으로 더 하려고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그 예산은 여기 얼마나 잡고 있어요 지금? 주택과장님? 지금 현재 지원 각뭐 생계비 지원도 좀 해줘, 이사비도 좀 지원도 해주고. 전세 사기 피해 같은 경우 현재 보면은 저희가 이제 저희 시는 이제 접수해가지고 이제 파악하는 이런 단계고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 경기도 이제 전세 사기 피해 센터가 있어가 저희가 접수가 되면 그쪽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보면 그쪽에서 보면은 이분이 전세 사기 피해가 맞는지를 이제 거기서 판결을 해가지고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각 시군에 배치되어 있는 우리 지원 사업들하고 같이 배치하고 도 사업을 해서 마치고 있고요. 이거에서는 별도의 사업은 이제 보면 시 자체 사업은 이제는 없는 거고요. 없어요. 네, 없고 이제 도에서 직접 사업을 도에서 하는 사업. 직접 사업을 하는 사업 되어 있고 참고로 저희는 현재 보면은 지금 2023년도부터 이게 진행됐다고 걸로 알고 있는데 275건이 접수가 돼서 현재 네. 보면은 120건이 인정됐던 사업입니다. 이제 지역별로 보면은 저희가 이제 남부가 한 22건이고요, 북부가 한 81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부가 17건인데 북부가 많은 이유는 아마 북부 쪽에 도시형 생활주택 네.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과장님께서 아까 계속 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토지정보과에도 또 해당 과이기도 하고 주택과장님이 또 주무부서 아니겠습니까? 네. 늘고 있으면 안 돼요. 뭐 인력으로 되진 않겠지만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여기에 관련된 직종이라든지 또 여기에 관련된 교육을 좀 많이 좀 하셔서 대안책을 하나하나 좀 만들어 나가시기를 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작년에 이제 센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거복지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더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 전사기 피해에 대해서 좀 더 청년들 교육도 시키고 좀 더 활성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런 자료들도 여기 이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자료들은 체크해 놓으셨다가 네. 그냥 간단하게 쪽지 보고라도 한 번씩 띄워주세요. 상황이 어떻고 진행 상황이 어떻고. 예, 여기 의원님들 다 질의하신 내용들이 다 관심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 체크해 놓으셨다 한 번씩 그냥 쪽지 보고라도 되거든요. 읽어봐도 알 수 있으니까 정보를 좀 의원님들하고 공유해서 거기에서도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한 번씩 네, 보고를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